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전문으로 방송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한 2시간 전에 중국에서 바이든 상대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빨리 스킵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바이든한테 야, 너 트럼프랑 똑같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바이든이 쉽게 삐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아까 전 영상에서 내가 빅텍 이랬잖아요. 그게 더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이든 팀에서 중국한테 야 1단계 조약 이행해 뭐 이런 개념인데 중국은 배째 쉽게 말하면 중국은 배째. 에? 배째 그거예요. 간단하게 다 필요 없어 이거. 예? 바이든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야 너 트럼프랑 똑같네. 시진핑은 정확하게 딱 공략한 거야 바이든의 약점을.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프라미스 데드란 책이 있댔잖아요. 이분 자서전. 죄송해요 이게. 예?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단점이 뭐냐면 잘 삐져. 트럼프는 그냥 불도저 같이 샤우팅 그냥 막 이런 그런 용을 달리는데 저돌적으로 바이든은 그 정도 강심장은 아니야. 성향을 보면 정확하게 십자군 원장 그게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바이든은 평소에 어떤 용어를 자주 쓰냐면요. 이 사람이 결혼해서 첫 와이프가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님이 상원이 되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고 와이프랑 첫 딸이 죽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그걸 기준으로 잡고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는 교육학계로 이런 데 있는데 아동학 이런 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그 시대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대별로면 그 성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아기가 있고 뭐 또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성인기 유아기 뭐 예를 들어 또 뭐 있다 칩시다. 이거는 예를 들어 그 성인기라 치고 여기는 성장기라 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청소년 시기 성장기라 치십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동학계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고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는 1차원적 사고야. 이것만 보면. 근데 저는 항상 2차원적 사고를 하려고 이런 책을 읽고 계속 고민을 한댔잖아요. 파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했다. 성인이 되고 나면 그러면 새로운 욕구 이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성인이면 남자면 딱 시기가 있잖아요. 신혼 때 첫 번째 욕구가 채워져야 돼. 그게 뭐냐? 부부간에 서로 아껴주는 신뢰감 그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부모면 당연히 이 나이대가 되면 남자든 여자든 자녀에게 사랑을 퍼줘야 돼. 이 사랑을 못 퍼주잖아요. 이거를 못 퍼주면 우울증에 걸려 이게. 그러다가 우리 성인기의 첫 단계고 이거는 성인기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자녀가 성장하잖아요. 에? 자녀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1번은 성인기의 1단계인데 그 1단계가 유아기의 1단계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애를 놓으면 자동적으로 몸만 성인이지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유아기 1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욕구 이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진화된 개념으로.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내 자녀가 성인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 미국 형님이 잘 느끼시겠다 이 말은. 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하길 바란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퍼줘야 될,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자금을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들,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욕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충족시키고 자녀와 어떤 그 충족시켜주는 시기에 자녀와 관계가 딱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자 인생은 끝이야. 특히 남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그래서 남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 왜? 자녀는 거의 다 엄마 편이야. 왜? 엄마랑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왜?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지요! 다음 생에는 저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소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녀가 성인이 되잖아. 나는 이게 딱 맞다니까, 이 논리가. 내 자녀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내 자녀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 3단계.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어떤 내 자녀가 성인기가 도달됐을 때 나도 성인, 내 자식도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성인을 대한단 말이야. 에? 하나의 인격체가 완전한 인격체가 나이만 다를 뿐이지 이 나이 많은 인격체가 그나마 어린 인격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나이 많은 인격체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노인이지, 노인.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충족을 못 시켜줘. 우리는 연세가 드시면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그 내 자식을 위해 그 레벨에 맞게 욕구를 못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떨어져.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거는 썰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곰곰이 한 결과가 이거라고. 자, 1번, 2번, 3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문제점이 생겨요.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 때 와이프랑 이렇게 오손도손 신혼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도 몇 살이 안 돼요. 첫째가 딸인데, 웬걸, 바이든 대통령님이 미국 최초의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에 올라가신 분인가 그래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전 영상인가? 왜 이리 멍청하지? 이 말했지만, 그래, 이제 순간적인 이런 거,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4살 때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이야. 미국 거의 최초. 엄청난 분이. 이분은 정치 하나는 진짜 도통한, 정치 경력이, 이분이 24살 때 상원 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분이 연세가 얼마예요. 이분만큼 내가 봤을 때는 정치에 도통한 사람은 없어. 못 따라가, 경력상. 이분이 상원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이분 그 첫 번째 부인과 사랑하는 첫째 딸 어린 딸이 승용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요. 그래 죽는다니까. 당연히 이때 이제 첫째 딸 말고 둘째 아들 있고 이제 이렇죠. 셋째 아들도 있고. 첫째 딸이 죽어버린다니까? 어린 나이에. 그것도 첫째 딸 나이가 막 그나마 성인 이런 게 아니고 그때 학교 다닐 땐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 유치원 다닐 땐가 그래요. 그래 죽어버려. 그래서 이 집안에 여자란 존재가 사라져요. 이거는 명심하게 꼭 들으세요. 저보다 형님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지만 제 애청자분 중에는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나이가 어리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 이거는 진짜 철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바이든 머릿속에는 바이든 머리가 아니라 영혼에는 내적자, 바이든 대통령의 영혼과 내적자, 이 내적자에는 성인이 돼서 충족시켜야 돼 1차적 욕구가 충족이 안 돼버려. 그래서 이분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스킨십, 특히 여자 관련 구설수가 겁나게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책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쓴 책에 그걸 적어놨어. 에? 왜 그럴까? 상원이고 다시 결혼을 하면 되지. 왜 결혼을 안 하냐? 여기서 종교를 해야 돼요. 캐슬릭 성당. 에? 성당은 뭐다? 낙태 금지. 즉 인간 존엄 사상의 끝판왕인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 인간 존엄 사상의 끝판왕이 결국엔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인 1단계 와이프로부터 충족돼야 되는 그 아내의 사랑, 여자가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잔잔한 사랑. 그걸 못 느껴. 딸도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료들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 보좌관들도 있고. 에?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난 당신을 너무 아껴, 이거를 표현법이 이상하게 나와요. 어? 그냥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여자분이라도 악수 정도는 사회적 관례상 상관이 없잖아요. 막 악수하면서 막 끌고 이러면은 그 성접촉 뭐 이래가지고 막 수치심을 느끼겠지만, 사회 관련상 남자와 여자가 비즈니스상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봐도 용인이 되는 행동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아낀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몸으로 표현을 해. 온몸으로 이렇게. 에? 온몸으로 표현한다고. 그리고 쉽게 잘 삐져. 남자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빵점인 거지. 쉽게 잘 삐지는 그런 개념. 능력은 특출난데 결혼해서 충족돼야 되는 그 아내, 즉 여자로부터의 그 충족돼야 되는 남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니까 쉽게 잘 삐진다고. 쉽게. 이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쉽게 잘 삐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까 그 기사가 큰일 났다. 왜? 바이든 대통령은 큰 외적 충격이 오면 트럼프처럼 누군가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XX 이러면 한번 붙을래 이러면 오히려 바이든은 신경을 안 써. 니 혼자 짓거려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큰 양점이 자기를 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안 참아. 큰 충격에는 큰 충격에는 면역력이 되어 있었어요. 왜? 첫째 그러니까 그 신혼 되고 나서 와이프랑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엄청나게 큰 충격에 대해서 한번 느꼈으니까, 이 몸 자체가 내적 자아도 그렇고 외적 자아도 그렇고 이 몸 자체가 면역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스케일 큰 거는 잘해요. 근데 잔잔한 거에서 이분은 바로 튀어나와요. 뭐? Fuck you. F-U-C-K. fuck. 이 뻑이란 말을 엄청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이분은 이거는 이제 미국 문화를 알아야 돼. 미국 문화를.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뻑이란 용어를 이럴 때도 쓰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국 형님이 영상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 FUCK 이 뻑을 바이든 대통령님은 욕할 때도 쓰시고, 언제 쓰시냐? 자기를 삐지게 만들 때. 삐지게 만들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충격은 신경도 안 써. 지나간 개가 지니라는데, 작은 잔잔한 거에 이 사람은 멘탈이 흔들린다니까? 이 책에 나와 있다니까? 그거를 자극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야, 트럼프.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트럼프 지우기 하는 거잖아요. 포퓰리즘상.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인을 하는데 어떤 사인?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데 뭐? 파이낸셜 액트 2.0 지우기. 이라면 은행 대출 감소. 가면 미국이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갑자기 꼬꾸라진다니까?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미국 형님은 바로 느껴요. 이거는 미국 경제의 중심지가 이 머니 개념의 중심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실리콘밸리 저쪽 반대쪽도 경기가 그거 이 경기가 더 우월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정통적인 그런 거는 무시를 못 해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님은 이게 자기를 삐지게 할 때 화나게 했을 때는 뻑이란 용어를 안 써.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니까. 잔잔한 충격에 멘탈이 흔들리니까 뻑이란 용어를 써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한국 사람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거. 근데 문제는 넘버 투 여기에 문제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쓴다는 거야. 우리가 행복할 때 I'm so happy, I love you 이러는데 이분은 I'm so fuck 이란다고요. 아, 난 너무 행복해.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게. 오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안 해.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이 뻑이라는 용어를 제가 장담하는데 뉴스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구설수 나오면 뭐 이게 발언 실수, 그 다음에 스킨십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정권 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왜? 인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한국도 인수위 똑바로 작동되려면 6개월이라니까? 전 정권, 박 정권에서 연막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 뒤에 작동됐잖아요. 문 정권이. 근데 우리나라보다 스케일이 몇십 배 큰데 미국이 트럼프가 인수위 똑바로 넘겨줬을 것 같아요? 택도 없지? 그러면 미국은 인수위 정확하게 제대로 정착하고 정책을 똑바로 펼치려면 몇 개월이 걸리냐? 진짜 빨라 6개월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콤마 상태 온 거잖아. 언제? 어제 갈팡질팡 하잖아요. 지금 그 첫 번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문서 중에 보좌관이 딱 자료를 올리면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해당 부서의 정책 전문가를 불러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초반에 지금 갈팡질팡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10년 국채물 1.6 폭등했네요. 이 말만 하는데 왜 그게 1.6이 갑자기 떴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냥 그냥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 요인이란 거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뭔가 원인이 된다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어제 잘 때 자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미쳤다. 이거 사인하면 난리 나는데? 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반도체 법안이라 파이낸스 액트 2.0 그거 폐지.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예요, 미국이. 자살행위.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 있지? 이민자. 그거는 뭐 별 상관이 없고. 아시겠죠? 그 세 개. 근데 더 웃긴 건 과연 그 문건 안에 세 개만 있을까요? 그건 대표적인 목차예요, 목차. 아까 내가 책 읽는 법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차일 뿐이고 큰 카테고리 뿐이고 그 목차 안에 세부 항목을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건 나도 몰라요. 그 목차 안에 세부 항목이 뭐가 들어가냐. 그게 진짜 찐인 거예요.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 리쇼어링이 뭔가 알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저리 가라라니까? 예? 제 강의 다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소름 2번 끼칠 거야. 바이든, 어제 그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니까. 오케이. 에?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앞으로 폭등해, 폭등. 왜? 삼성이 갈 거니까, 삼성이. 언제? 이재용 출사하는 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반도체 사람은 어디로? 미국으로 다 빨리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티 안 나게, 문정권한테 티 안 나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몇십억이 달린 거예요, 몇십억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거, 이거 우리나라에도 안 나와, 이거. 절대로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나와. 내 장담하지. 뉴스에 나오면, 그건 진짜, 선한 양이다. 반도체 첫 번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리쇼어링 절차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제조. 그러면 뭐야? 전부 다, 인텔과 구글이 있는 곳으로 다 빨리는 거야. 시스템적인 거는. 공장 필요 없는, 그런 유지하는 그런 거는 다 빨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삼성도 넘어가야 되고, 일로.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재용이라도 넘어가지. 두 번째, 파이낸셜 액트 2.0. 금융규제. 트럼프는 풀었단 말이에요. 금융규제를. 도드 프랭크법을 수정을 해서 도드 프랭크법을 없앤 게 아니라 그거를 수정 보완했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없애면 당시에 상원과 하원이 반대를 한다니까. 그래서 뭐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인류 문명을 약간씩 변해요. 팍팍팍 변하는 건 없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회가 팍팍팍 변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거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특보니까 왜 이래 바뀌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성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봤을 때 갑자기 확 바뀌었다고 느끼면 여러분은 정말 반성해야 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했다라는 거거든. 세상에 확 바뀌는 건 없어요. 다 시그널이 나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으로 또 게으르고 무식해요. 자, 이 파이낸셜 액트 2.0 이거를 폐지, 금융규제 시작 가면은 산업이 다 무너져요. 산업이 장기적으로는. 아시겠어요? 넘버 3 이민제. 9년인가 살면 그냥 시민권을 준다잖아. 영주권도 아니고 미친 거지. 왜? 생각해봐요. 그전 영상에서 내가 뭐라 했냐? 뭐라 했습니까? 혹시 제가 반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해보시면 그래요.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것까지 다 생각하다 보면 이거 방송 제작 못해요. 나는 대본이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저희 부족함에 대해서. 이민규제법 이거를 이것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많은 노동자가 갑자기 시민권자로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려면 핵심은 뭐냐?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4대 보험. 그럼 이 노동자는 말고도 기초생활수급보장 이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일을 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서 엄청난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세금이. 그럼 그 세금 재원은 어디서 뽑겠습니까? 이제부터 좀 말 빨리 할게요. 저는 말 빨리 해야 이게 타타타타 튀어나오고 말을 천천히 하려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세금. 제가 모든 건 세금이라 했잖아요. 원래 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납세 의무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미국에 그냥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9년만 사시면 시민권 줄게 이래버리면 이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게 기존에 납세 의무를 했던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누구를 책임져야 돼? 수많은 새로 생긴 시민권자를 먹여 살려야 돼, 여러분. 미국 형 자세히 들으세요. 세금 폭탄 떨어져요. 내 장담한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전 영상에 내가 설명을 했잖아. 노예 1호. 왜? 그걸 안 하면 이 노예들이 새로 탄생한 미국 시민 노예분들이 뭐해? 쿠데타를 일으켜. 미국은 쿠데타 일으키기가 더 쉬운 게 뭐냐면 총기. 어떤 목적에 의한 총기 보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세금 폭등. 맞죠? 세금 폭등. 그럼 이 재원은 어디서? 돈. 결국엔 뭐? Give me the money. 이게 핵심인 거예요. 머니. 이 재원을 어디서 뽑을 거야? 일반 시민들한테 뽑겠죠. 기존의 납세자들한테 납세 의무를 증폭시키고, 너무 증폭시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도 내가 다 봤다니까 다 보고 알려드린 거예요. 납세 의무자 중에 상위 1%에 집중적으로 납세 의무를 더 그러니까 세금을 폭등시켜요. 상위 1%. 그리고 나서 2%까지 폭등시켜요. 근데 중위 수준에 있는 소득자들은 그냥 별 차이가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상위 1%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겁나게 뜯어야 돼요. 그 겁나게가 10%, 20%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까먹은 10%, 20%는 신경도 안 써. 돈 많은 사람들은. 내면 되지. 그러면 상위 1%는 어떤 직업이다? 상위 1%? 미국의 상위 1% 예전에 영상 하나 보여줬죠. 우리가 아는 누구? 앨런 형님. 대표적으로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세금을 뜯어야 된다는 거는 뭡니까? 이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테슬라. TESLA. 에? 테슬라. 즉 상위 1%한테 세금을 뜬다는 거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엄청나게 뜬다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타겟팅으로 세금을 같이 뜯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세금을 2번 울고 먹는 거지. 우리가 존 존스랑 유한양행 2번 뜯어 먹으려고 우리가 저를 중심으로 돌격 앞으로 한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미국 현 정부는 첫 번째 타겟 목표가 상위 1%를 2번 뜯어먹는 거예요. 세금을. 앨런 머스크한테 세금 뜯어먹고 테슬라한테 세금 뜯어먹고. 그것도 1, 2%가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세금 폭등 갑자기 일어나면 주식 붕괴한다고.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붕괴해요. 지금 바이든 정권은 미친 정책을 쓰려고 지금 어제 내가 말했잖아. 방아쇠 당긴 거라고. 자, 이 테슬라 세금이 폭등해버리면 지금은 15%인가 그래요. 원래 28%인가 그랬는데 트럼프가 깎아줘서. 그래서 대기업이 주식이 폭등한 거예요. 원래 대기업은 그렇게 폭등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벤처기업이 그렇게 막 몇십 프로 오르지. 원래는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대기업은 주가가 그렇게 폭등 안 해요. 막 1, 2년 만에 확 이런 거 없어. 벤처기업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벤처기업도 아닌데 대기업 중심으로 이 주가 폭등 현상이 로켓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세금 때문에. 세금 28%이던 거를 15% 낮춰줬거든. 아마 그럴 거예요. 대략 10% 정도 낮춰줬단 말이에요. 세금을. 이 10%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자, 테슬라가 예를 들어 지금 재무제표까지 내가 보긴 싫어요. 머리 터져요. 영상도 길어지고. 테슬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 1년에 100억을 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보통 대기업 마진율이 15%거든요. 많이 잡으면 반도체는 30%인가 그래요. 대기업 마진율 15%면 겁나게 잘 나온 거예요. 반도체 빼고. 반도체는 내가 알기로는 30%인가 그래. 평균값이. 근데 마진율이 15%면 1000억에 마진율 15%면 150억이잖아요. 이거는 마진일 뿐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것저것 다 뺀단 말이에요. 세금도 당연히 다 빼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거 얼마 남을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100억이라 쳐요.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라 쳐요. 1000억 매출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라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그전에는 세금을 10% 깎아줘가지고 100억이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된다니까? 10%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던 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도 이게 100이면 이거에 10%가 깎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바로 90%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 바이든 성격상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릴까요? 단계적으로? 이 텍스를 단계적으로 올릴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왜? 이민자법을 바꿨거든. 여기에 사인을 해봤거든. 그러면 당장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시민권자로. 그러면 당장 재원이 당장 바로 필요해. 바로. 그러면 돈 뜯어먹는 게 제일 쉬운 게 법인이거든. 법인.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28% 그냥 슈팅 치는 거예요, 법인이. 상위 1%랑.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제닛 앨런? 앨런 머스크랑 자넷 앨런 누님이랑 헷갈려. 예? 어쨌든 우리 이쁜 누님이 있잖아요. 뭔가 있어? 이건 몰랐지. 그 영상 있잖아요. 우리 자넷 앨런 누님이 나타나는 거지. 뭐? 김미더머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박살 난다, 주가가. 왜? 미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시총 50%는 뭐다? 미국에 의존해 있다. 거의 다 의존해 있다 상관없죠. 자, 삼성, 우리나라는 삼성, SK, 현대, 그리고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시총 50%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회사들이 누구의 미국 어디냐? 구글, 애플, 인텔, 자동차, 뭐, 테슬라도 있겠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몇 개 회사의 세금을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파급력이. 이네들한테 때리는 건 10%지만, 우리는 제곱권으로는 한다니까? 우리가 입는 타격은 최소 2배, 3배가 돼버리는 거야. 미국의 세금을 때려버리는데, 우리한테 느껴지는 파급 효과는 세금이 한 막 40% 때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세금이. 그러면 주가는 이게 그대로 삼성이라 칩시다. 구글에 예를 들어 애플이랑 구글에 10% 추가 세금을 때렸어요. 바이든이. 누구를 시켜서? 앨런 누나를. 그러면 파급 효과가 한국한테 바로 온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삼성한테는 몇 프로로, 몇 프로의 데미지를 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 30% 준다 생각해. 왜? 아싸고리하고 문정권이 세금 올릴 거거든. 야, 미국도 올렸는데 우리도 올려야지. 야, 세무청 뭐해? 올려. 사인해줄게. 미국도 올렸대. 아싸, 우리도 올려. 왜? 한국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돈 뜯어야지. 돈 뜯어가지고 노동자한테 뭐? 돈 딱 포켓에 넣어줘야죠. 왜? 그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 포켓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땡큐 모 대통령님 이라면서 내년 선거 때 어떻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맞잖아요. 다 연결되잖아.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이제 그걸 어제 사인을 한 거야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야기 초반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이 미쳤다, 시진핑이. 에? 누구를 건드려?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살짝 건드는 거. 그래서 삐졌어. 그 삐졌는데 그 문구가 뭐다? 야, 너 트럼프랑 같네? 대놓고 깠어요, 대놓고. 삐졌어. 근데 거기다가 바이든은 야, 너 딱 걸려. 미얀마 군부 십자군 원정 요것만 해놓고 이것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히토류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딱 시스템 만들어놓고 본격적인 십자군 원정 너 쳐들어가. 이 방아쇠가 어제 당겨진 거야. 진짜 본격적인 방아쇠. 왜? 관료들이 백날 쳐들어가자 해도 대통령이 아니면 아닌 거야, 여러분. 근데 바이든을 다이렉트로 시진핑 까버렸다니까 지금 대놓고. 그것도 관영. 와, 미쳤어. 아시겠어요? 제가 이 강의 제목이 왜 빅텍인지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남중국해에 뭔가 터져. 초반에는 절대 큰 거 안 터져요. 대리인 시키지. 대장은 절대, 미국이란 대장은 자기가 안 나서 다른 약소국가 시키지. 그 현상이 어디서 벌어진다? 남중국해. 아시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우리 오픈 채팅방에 똑똑하신 분이 몇 분 계셔. 그분이 자료 딱 올리시길래 와, 이거 비텍 더 맞다. 조만간에 슈팅 친다. 그럼 그전 영상 빅텍 4월달 그게 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북한은 가만히 있어요. 아싸거리 하면서 파이어.
아시겠죠? 늦어도 4월. 빠르면 언제? 한 3월 될까요? 3월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잖아요. 한 3월 말쯤? 빠르면 3월 말. 4월 달은 내 생각에 100% 빠야 하고 빠르면 3월 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아직까지 추워. 바람 겁나게 불어요,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앞으로 미래가 확 다 보여요. 자, 마지막 말하고 자 이제 끊을게요. 영상 와 갈수록 길어진다. 와. 뭐 어차피 보실 분만 보시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7년 동안 책 엄청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책을 보고 느낀 우리의 삶은 뭔가?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단 그게 안 보여서 모르는 것 뿐이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순간 자살해야지.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깨닫잖아? 그건 행복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백투더 퓨처는 가능한데, 백투더 퓨처에서 과거를 바꾸는 거는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물체를 타고 미래를 순간적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술은 나타나면 안 돼. 미래를 안다는 거는 현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왜? 지금 강의에서 나옵니다. 자, 제가 느낀 7년 동안 연구 결과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이나 국제적 어떤 정치적 모든 영향에 의해서 큰 흐름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큰 흐름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국가가 있고 이 국가의 방향성도 정해져 있는 거죠. 왜? 큰 물줄기가 이래 돼 있으니까 그 큰 물줄기 안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물이 넘치지 않는 이상, 외적 요인에서 이 물줄기가 바뀌지 않은 이상,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 큰 한 국가의 정해진 물줄기 안에서 우리는 요동을 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국가의 물줄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A란 사람이에요. 에? A란, 우리는 사람을 돌멩이라고 칠게요. 그게 편하겠죠. 이해도 편하고. A란 돌멩이가 이 큰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50%의 방향성으로 흘러가요? 절대로 아니야. 가다 보면 돌멩이도 있고 암초도 있고 5만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그대로 못 간다니까? 돌멩이도 있고 뭐 있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암초 덩어리고 5만 장애물이 많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게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니까? 나는 보여 그게.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이쁜 애견이 나에게 어떤 그 힘든 거를 얘가 감싸줘요. 슬프죠. 이걸 아니까.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예전에 왜 서울대 똑똑한 지방의 서울로 흑수저 출신 서울대 애가 자살했잖아. 서울대 자살했잖아. 왜? 이걸 깨달아 버렸어. 어린 나이에. 너무 똑똑해도 탈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있어서 그러면 나는 이거에 굴복할 거냐? 여러분은 이걸 아는 순간 굴복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미친듯이 공부를 한 거라니까. 이런 큰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난 그걸 극복하고 싶었고,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 흑수저들한테 다 전파하고 싶었다니까. 그게 바로 내 강의예요. 아시겠어요? 내 강의 이런 개념을 머리에 박아 넣어야 그걸 극복이 가능하다니까. 그게 뭐야? 정보. 과연 상위 1%의 정보는 어디서 나오나? 이 정보 원천은 어디냐? 알고 보니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 별거 없어.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원천 정보 많잖아요. 뭐 유튜버니 다 깠잖아. 속으로 어치고 왜 까지? 아이씨 이랬는데 에?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가 노출이 안 됐냐? 옛날에 노출 안 됐지.
지금은 노출 다 돼 있어요. 예? 미국 국가 기관이라도 웬만한 건 탑 시크릿 정도 아니면 웬만한 건 다 노출돼 있다니까. 어디에? 미국 의회 보고서에. 그리고 연준에. 그리고 각 위원회.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이 위원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납세위원회라고 쳐요. 납세위원회. 그러면 이 세금 관련 납입하는 그 관료들 중에 가장 오래된 전통성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위원회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관료들이 보좌관들이 딱딱딱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한국 법도 그래서 법소관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돼. 어? 국회 가기 전에. 아시겠어요? 그럼 이 위원회가 뭐냐? 에? 과거 그리스 시대 과거 그리스 시대 이 지금 현대판 위원회가 과거 그리스 시대 원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로원. 이 원로원이 현대판 위원회라고요. 이 원로원 제도를 그대로 적용시킨 게 현대판 위원회란 말이에요. 현대판 위원회. 이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다 연결되잖아요. 소름 돋죠? 여기까지. 에? 아시겠어요? 왜 제가 빅텍 아까는 금금금금 왜 김미더 머니 이라니까 없어 보이죠? 왜 김미더 머니 이라는지 아시겠죠? 이거 세 개를 모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니까. 김미더 머니는 누가요? 돈 없는 사람들. 그러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되니까 납세 의무가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세금 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관세 조항이잖아요. 관세 저항.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하는데 이게 정책이 잘 돼? 안 돼. 세금이 올라가니까, 애플 세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애플 세금이 딱딱딱딱 올라가니까, 물량을 많이 줄 수 있어요? 한국에? 멋져. 그러니까 한국에 물량이 줄면 어떻게 돼? 사람을 못 뽑는 거지. 사람을 못 뽑으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면 그 동네는 뭐? 암흑지대가 되는 거지. 그럼 부동산에 올라가요? 못 가. 결국 미국의 납세 의무 증가는 한국 부동산 폭망이라는 거야. 전 세계 부동산 폭망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 들으면 또 대한민국 국뽕분들은 나를 깔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큰 흐름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국제정신을 어떻게 펼쳐야 되냐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깨어나야 우리의 미래를 이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왜? 외적 요인이 있어야 물줄기가 바뀌니까. 그게 언제? 내년 대통령 선거 3월인가 그렇죠? 선거 잘해요 여러분.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게 더 아쉬워요. 그게 가슴 쓰라리고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 나도. 어디로? 뉴욕으로. 미국 형! 날 받아줘요. 아시겠죠? 좀 지루한 강의였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